우리 처음에 나올 게 기체가 한 1 나와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온도 있어요. 온도랑 열 개념부터 먼저 잡고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온도와 열을 처음 배우는 게 중2 때 처음 배우시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안 나오다가 통합과학에서 뒷부분에 에너지 효율할 때 열 효율 하면서 조금 나왔다가 지금 계속 생소한 파트이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잊어버린 내용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복습하고 기체 법칙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다루고요. 화학하면서 물론 나오는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 일단은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게 중학교 때는 보통 섭씨 온도에 대해서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고등 물리 들어와서는 섭씨 온도 단위는 이제 거의 쓰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두 개의 온도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좀 해볼게요.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두 개의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준이 0도씨와 100도씨만 기준 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0도씨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수 있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지? 그리고 100도씨라고 생각해 보면 액체에서 기체가 될 수 있는 상태 변화가 역시 생길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지?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100등분 해놓은 게 섭씨 온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얘 기준이 물의 상태 변화가 되겠고 섭씨 온도의 단위는 못 써요. 얘 단위는 도씨 많이 쓴다. 그지? 둘 다 약자로는 라지 T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 절대 온도는 단위로 보통 라지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읽죠. 절대 온도가 주로 우리가 쓰게 될 온도가 될 텐데 얘의 기준은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돼요. 절대 온도가 크면 클수록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녀석이 되겠는데 입자 운동을 아예 안 하면 절대 온도가 0이라고 표기해주면 되겠는데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 더 활발하지 못할 수 있나? 정지해 있는 것보다 활발하지 못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는 건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좀 해줄게요. 여기 밑에 적어주시는데 절대 0도라는 게 얘가 0켈빈이라고 쓸 거고 얘가 입자 운동이 정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절대 0도보다는 절대 온도값이 무조건 작아질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위에 적었던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하고 환산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데 절대 온도는 하고 쓸게요. 절대 온도는 얘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 정도, 273.15 정확히 쓰면 이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273 정도를 더해주시면 절대 온도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환산이 가능하다는 건 절대 온도의 1켈빈이라는 값과 섭씨 온도의 1도씨라는 값이 서로 동일한 눈금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고 다음 열 나오는데요. 열 같은 경우에는 열의 약자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 같은 것들 계산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약자로 라지 Q를 쓴다는 거 처음 보지는 않으실 거고 열 에너지라는 표현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인 줄 단위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줄 쓸 거고 그리고 열 에너지의 양을 이제 열량이라고 할 텐데 음식 같은 거에서 칼로리 계산할 때 보시면 열량의 칼로리 단위 보시면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단 말이야. 에너지 단위로 줄 말고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도 같이 쓸 수 있다. 얘네들끼리 전환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열이라는 애의 정의가 얘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 분자 운동에 연관이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에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만 이동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방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이동하는지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언제까지 이동하게? 열이 언제까지 이동해요? 그렇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라고 할 건데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렇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할게. 그리고 요 말을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는 맞는데 이걸 열이 많은 물체에서 열을 많이 가진 물체에서 열을 적게 가진 물체로 이동한다 하고 똑같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안 똑같아. 같은 말 아니에요. 왜 다른 거지? 보시면 이렇게 어떤 수조에 물이 담겨 있어. 얘가 예를 들면 80도씨의 물이고 요게 80도씨의 온도를 가지면서 1kg짜리 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또 옆에 어떤 컵에 물이 담겨 있고 얘는 온도가 100도씨예요. 그러면서 얘는 100g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물체를 만일에 섞는다라고 하면 두 물체를 섞었을 때 섞은 뒤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정확하게 내가 알 수는 없어도 80이랑 100 사이 그 어느 값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할 거잖아.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지? 입자 운동이 활발한 쪽에서 입자 운동이 둔한 쪽으로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누어줘서 분자 운동 상태가 동일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입자의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왼쪽에서가 질량이 10배이기 때문에 분자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10배만큼 더 많단 말이야. 그죠? 분자의 운동의 총합 같은 경우에도 80도씨면 상대적으로 온도는 더 낮더라도 운동 에너지의 총합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서가 온도는 더 낮아요. 얘를 A, 얘를 B라고 둔다면 온도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B의 온도가 더 높겠지만 열량, 가지고 있는 열량을 비교했을 때에는 A 쪽에서 열량이 더 높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다랑 열량이 많다는 꼭 같은 말이 아니다. 요거 아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열평형 연결해서 같이 볼게요. 열평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물체에서 열 교환이 발생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잖아. 열 교환이 일어나서 온도가 동일해진 상태. 이 경우에 온도가 높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온도가 높은 물체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얘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체에도 하나 존재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온도가 높은 물체랑 낮은 물체가 있다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두 물체의 열 교환이 가능해졌을 때 열을 얻어요, 잃어요? 아까 우리 적은 것 기반으로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겠지?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준으로 두면 온도가 높았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온도가 낮았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입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온도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 정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빨라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내용들 없죠? 여기에서 열평형 파트에 바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열 법칙이 하나 나와요. 열역학 영법칙 해볼게요.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 사이가 아니지 여기 P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는 단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볼게.
A하고 B는 열교환이 불가능해. 여기는 단열입니다. 그리고 P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P하고 연결된 지점은 열교환이 가능하다 해볼게. 여기는 열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여긴 다 안 되고. 그랬을 때 만일에 A하고 P의 온도가 같고 B하고 P의 온도가 같다면 A랑 B는 직접적인 열교환은 현재 이 그림상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 A도 P랑 온도가 같고 B도 P랑 온도가 같다면 A랑 B의 온도도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고 할 거야. 직접적인 접촉은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열교환에 의해서 세 물체의 온도가 동일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연력학 영법칙입니다. 평형에 대한 관계를 논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 이건 교재에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체 법칙 볼 거야. 두 개의 법칙이 나옵니다. 보일하고 샤를 나와요. 보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개념이 나올 거거든. 전제 조건이 온도가 일정할 때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부피하고 압력 나올 건데, 압력 배운 지가 이제 워낙 오래된 상태이고 압력이 앞부분에서 나왔던 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걔 하나 같이 적어보면, 압력의 정의만 어디다 그냥 써줄게요. 압력이 기체 입자들이 이제 힘을 가하면 특정한 점 하나에만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힘을 받는 넓은 면적이 있단 말이야. 기체 입자의 그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면적 전체에 분산시켜서 힘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압력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받는 데에 힘을 가했을 때 한 번 부딪히면서 가하는 힘의 크기가 크면 압력이 크다라고 할 거고, 분산시켜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으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힘이 많이 분산된다라고 해서 압력의 크기가 작다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겠고 힘의 크기랑은 비례 관계에 있는 형태로 표현할 거라서 압력의 정의를 이렇게 쓸 거야.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쓸 거야. 이와 같은 정의가 있으면 바로 식의 형태로 정리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압력의 약자를 우리 라지 P라고 쓰죠. 프레셔의 라지 P 쓸 거고, 단위 뭐뭐당 뭐뭐 하면 뒤에 있는 걸 앞에 걸로 나눠주시는 형태로 식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힘이기 때문에 힘을 앞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태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힘의 단위 뉴턴이었고 면적의 단위 기본적으로 제곱미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PA라고 해서 파스칼이라는 단위 쓰기도 합니다. 기체 입자들이 어떤 면적에 가할 수 있는 힘의 크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 법칙 연결해서 볼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의 운동 정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게 보일 법칙이거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입자의 운동 정도는 일정한데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좁으면 벽에 부딪히면서 가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거야.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하나 역시 얘 중1 때 나오는 개념인데 엄청 오래된 내용이죠. 샤를 법칙 나옵니다. 샤를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전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 입자의
온도하고 운동이 활발한 정도하고 차지할 수 있는 공간, 면적, 부피 같은 경우에는 비례관계에 있다 할게요. 그래서 보일 법칙에 대한 것도 그래프로 한번 볼 거고 샤를 법칙도 역시 똑같이 볼 건데 보일 법칙에서 압력이랑 부피의 고배 형태로 그래프 그리면 부피가 V일 때 압력이 P였다 라고 하면 부피가 2배가 되면 압력은 절반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부피가 절반이 되면 압력은 2배가 된다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점을 계속해서 이어보면 무수한 점들을 이어보면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와 같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할 건데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의 이름을 등온선이라고 해요. 이 등온선 같은 경우에 압력이란 부피 그래프에서 등온선이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예를 들면 얘가 T1이고 얘가 T2다라고 해볼게.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온도가 높게 낮게 압력이 동일할 경우 한번 볼게요. 압력이 동일할 때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T2에서 더 많잖아. 그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라는 건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거야? T2가 온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등온선을 보고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원점에서 먼 등온선일수록 원점에서 멀수록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다. 고온의 등온선이다. 이렇게 체크 하나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샤를 법칙도 역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샤를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부피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그리고 여기 부피가 지금 0으로 표현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는 입자 운동이 정지했다라고 보는 거야. 입자 운동이 정지한 거 몇 켈빈이라고 했었죠? 0켈빈. 여기가 0켈빈인 거야. 근데 왜 음의 축에 있느냐? 섭씨로 표현하면 얘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0도씨인 거니까 몇 도죠? 여기가 273 켈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도 괜찮은 거지. 그냥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부피가 비례관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 같이 본 거고요. 이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묶어서 기체의 관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관계식으로 하나 쓰는 게 있어. 기체에서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고배 형태는 계속해서 일정하다라고 얘가 이제 보일 샤를 법칙으로 묶어서 씁니다. 원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겠지만 요새는 그거 이제 배우지 않더라고. 이렇게 정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압력과 부피의 곱을 온도로 나눈 꼴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기체가 하는 일 같이 볼게요. 앞서서 우리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 때 일의 양은 하면서 단위는 줄 단위를 썼었고 어떤 물체에 가한 힘하고 힘 방향의 이동거리의 고배 형태로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썼어요. 그지? 그런데 기체 입자들 같은 경우엔 특정한 한 지점에 가하는 힘이라고 보기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어느 한 점에 힘을 가한다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 대신에 뭘로 압력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쓰겠다라는 얘기야. 힘 말고 압력과
힘을 받는 면적의 곱의 형태로 바꾸어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기체가 하는 일 할 때 역시 교재에도 똑같이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실린더와 피스톤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안에 기체 입자들이 막 들어있어. 근데 기체 입자들이 정지해 있는 상태들 아니고 다 입자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들인데요. 기체 입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피스톤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게 돼. 힘을 가했을 때 기체 입자들이 내부에서 미는 힘이 외부의 힘보다 더 강하다면 기체 입자가 미는 힘에 의해서 이 면적 전체가 어디로 이동해? 기체 입자들이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동하게 됐을 때 피스톤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이렇게 뒤로 밀렸을 때 기체 입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요만큼 늘어난 거 아니야. 기체 입자들이 확보한 공간이 늘어났어요. 공간이 늘어났다가 곧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얼만큼 힘을 가한 면적하고 힘을 가한 방향의 곱의 형태만큼 부피가 증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부피 변화량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바꿔 쓰겠다가 된 거야. 기체가 한 일이 압력과 부피의 곱의 형태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라는 거지. 뭔가의 곱의 형태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앞서서 나왔던 일의 양에 대해서 계산할 때도 힘하고 힘 방향 이동거리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했었단 말이야. 그죠? 얘도 역시 압력이랑 부피에 대한 그래프 우리 앞서서 보일 법칙 할 때 나왔었잖아. 그럼 얘도 어떤 그래프 해석하면서 이렇게 압력이랑 부피에 대한 그래프 안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물어보면 이 면적이 압력과 부피의 곱 뭐라고 했어? 기체가 한 일의 양이다 라고 했었잖아. 이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주면 될 점은 기체 입자들이 지금 피스톤을 뒤로 밀어서 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지? 힘을 가해서 힘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기체 입자들이 확보한 부피가 늘어났을 때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부피 변화 기준으로 쓴다면 팽창했을 경우에는 기체들이 일을 한 거죠. 팽창한 게 일을 한 거고 반대로 만일에 압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압축되었을 경우에는 기체 입자들이 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해석하실 때도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무 모양으로나 그려도 일의 양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뿐인데 만일에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이동했어. 1번에서 2번 상태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 1에서 2로 가는 것 그래프 아래의 이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거고 얘가 한 일인 거고 만일에 반대로 기체 입자들이 이제 압축된 상황이다 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이번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라고 해볼게. 이번엔 압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피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2를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받은 일의 양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야. 팽창할 때랑 압축할 때의 표현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과 우리 지금 일에 대한 내용들 같이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나올 게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어떤 공간 안에서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그럼 당연히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많은 것이고 운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비례관계에 있는 게 입자 수하고 비례하고 그리고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온도였잖아. 온도, 절대 온도하고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비례관계에 있는 물리량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부 에너지는 약자로
이렇게 U라고 많이 쓰고요. 굳이 식으로 표현한다면 입자의 수하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값을 씁니다.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운동을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른 애, 조금 느린 애가 섞여 있겠지만 그 중에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랑 입자 수의 곱의 형태를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내부 에너지라는 것과 열 그리고 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열이 있어. 열 출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 방출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 흡열 과정이다 라고 해볼게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 흡열 과정은 뭐라고 표기하냐면 열이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흡수한 열이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써. 얘가 기체 입자들,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흡열 과정일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것 아니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열을 흡수했을 때 입자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가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가 곧 절대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발열 과정.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라고 해요. 발열은 열이 0보다 작다라는 표현 씁니다. 그럼 내가 입자 운동하고 있던 에너지를 쥐어짜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자 운동 둔해지겠다. 그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상황인 거고 온도도 하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일을 주고받는 관계가 내부 에너지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아까 얘기한 일을 하는 과정하고 일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일을 하는 과정은 일이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이 0보다 크다가 곧 얘는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부피가 팽창하고 부피가 팽창한다를 부피 변화량이 0보다 크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셔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써주시고 일을 했을 때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앞서 우리 봤던 일과 에너지 파트 생각하시면 일을 할 때는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기체 입자들의 에너지를 썼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쓰는 거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입자의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는 거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내 에너지 썼으니까 감소하겠다. 그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입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입자 운동을 둔하게 한다가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곧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이다로 연결하실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럼 일을 받는 과정 똑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가 있잖아. 그지? 한번 써보세요. 과정 똑같이 해서 써보고 맞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한번 해보세요. 일을 받았다면 밖에서 나를 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의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을 받으면 나의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온도는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겠다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이렇게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열하고 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력학 1법칙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력학 1법칙이
연결해 볼게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내가 열을 흡수하면 증가하는 거고 일을 하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열하고 일하고 내부 에너지 셋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열역학 1법칙이고 여기 중간에 에너지가 새어 나간다든지 추가로 새로 생겨나는 모습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지? 그래서 열 공급 또는 일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쓰일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얘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할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고려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손실되는 걸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총량 자체는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연결시켜 주실 수 있어야 돼요. 83페이지에 열역학 1법칙 나오고 난 뒤에 아래쪽부터 이제 열역학 과정이라고 좀 나오죠. 열역학 1법칙에 적용을 하면서 상태 변화를 겪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게.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우선은 등적 과정 먼저 볼게요. 등적이라고 한다면 부피가 일정하다로 보시면 돼요. 부피를 다른 말로 체적이라고도 하거든. 체적이 일정한 과정. 얘가 곧 부피예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체적이랑 부피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과정 기준으로 좀 나눠서 볼 텐데 등적 과정이면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팽창도 안 하고 압축도 안 된대요. 지금 저기 적은 물리량 중에 뭐가 0이다로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 팽창할 때 기체가 일을 한다고 했고 압축될 때 일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이 0이다로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이걸 기준으로 열역학 1법칙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바꿨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오로지 열 출입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열을 방출하면 감소하는 과정으로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엘샤를 법칙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부피는 일정하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온도분의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두시면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도 증가, 온도가 감소하면 압력도 감소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일 때 먼저 한번 볼게요. 등적이면서 열을 흡수할 때 열을 흡수하면 Q가 0보다 큰 과정이에요. 열을 흡수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고? 나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다라고 했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가 0보다 크대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온도가 증가한다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도 증가한다고 했어. 압력도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열을 방출하는 과정 있겠죠. 걔를 발열이라고 했어. 열을 방출한다. Q가 0보다 작다죠. Q가 0보다 작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열을 방출할 건데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니까 방출하는 열은 내 입자 운동 에너지 쥐어 짜내서 내보내야 되는 거라고.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이죠. 온도 떨어지면 아까 압력도 어떻게 된다 했어? 압력 감소한다며. 압력도 감소합니다. 이 두 개의 과정을 그래프로도 같이 볼게요. 압력이랑 부피 그래프 그릴 거고 온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온선은 최소 2개는 있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볼게요. 흡열 과정일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적 과정이니까 내가 그래프에서 어느 한 점을 잡았을 때 부피 변화는 없어야 하므로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이 전혀 없어야 맞는 거야. 그치? 어느 한 점을 잡았을 때 수평 방향 이동은 없으면서 흡열 과정이면 온도는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어. 온도 증가하면 원점에서 더 먼 쪽에 있는 등원선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수직하게 이동해주면 얘가 첫 번째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에서 해석해보니까 압력도 증가한 형태, 바로 해석 같이 되겠죠. 그렇다면 발열 과정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해보시면 되잖아. 이제 온도가 떨어졌고 그만큼 압력도 떨어지면서 부피 변화는 없는 형태. 얘가 2번인 상태 되는 거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는 등온 과정 보겠습니다. 등온 과정 볼게요. 등온이면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지. 온도 변화가 없다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하면 연력학 1법칙 역시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하면 열을 흡수하면 그만큼 다 일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열을 방출하고 싶으면 이를 어디서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일샤르 법칙도 역시 다시 써집니다.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인데 온도가 그냥 일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보일 법칙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압력이랑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로 바꿔 써주시면 되겠죠. 얘도 역시 열을 흡수하는 과정하고 방출하는 과정으로 구분해서 볼게요. 첫 번째가 흡열 과정 할게. 흡열 과정이면 Q가 역시 0보다 크다가 되겠고, 열을 흡수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만큼 밖에다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열을 흡수하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일이 0보다 크다가 될 건데, 일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나의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피가 팽창한대. 부피 증가해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야 되는데 부피가 증가했으면 압력은 감소해야 되는 거다. 그죠? 압력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해석해봐도 입자운동 정도는 비슷한데 거의 유사한데 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자체의 크기가 커졌으면 상대적으로 벽에 덜 부딪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지? 다음 두 번째 발열 과정도 똑같습니다. 열을 방출할 건데 내 입자 운동 에너지는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방출할 수 있는 열만큼의 일을 받아옵니다. 일을 받는다는 건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부피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죠. 압력이랑 부피에 대한 그래프로 두시고, 지금 등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들하고 다르게 등온선 한 개만 그려줘도 되는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곡선 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흡열 과정이면 부피 늘어나고 압력은 감소하면서 이 곡선 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해. 그리고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이 면적이 팽창이니까 기체가 한 1이죠. 이 면적이 기체가 한 1이고, 그 동시에 기체가 한 1은 내 에너지는 안 쓸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흡수한 열량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이 면적이 곧 흡수한 열에 해당합니다. 다음 발열 과정도 역시 반대 과정으로 되돌아가 보면 되죠. 처음에 한 거. 반대 과정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면 압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체가 한 일 말고 받은 일이 되겠고, 동시에 얘가 뭐가 된다고? 기체가 받은 일이 방출한 열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가 등 온 과정하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단열 과정이에요. 교재에 있는 거랑 아마 순서 다를 수 있는데 순서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셔도 돼요. 단열 과정 있어요. 등온이랑 단열을 헷갈리는데 단열은 열 출입이 아예 없다는 뜻이고 등온은 입자 운동 정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 출입이 아예 없다가 되기 때문에 얘도 열 1법칙을 바꿔서 쓸 수 있겠는데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내가 일을 받으면 증가하고 내가 일을 하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무조건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을 받으면 무조건 다 내 거인 거야. 그랬을 때 역시 보일샤르 법칙 기준으로도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만일에 일을 해줬다라고 해볼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일을 할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할 것이고 그때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일을 하면 내 에너지를 쓰니까 입자 운동 정도는 떨어져요. 근데 이 셋의 연산의 형태가 계속해서 일정하기 위해서는 압력은 증가하거나 일정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야. 그지? 압력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언제? 팽창할 때. 그 반대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일을 받았다라고 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게 되겠고요. 부피가 감소하면서 그거 모두 다 나의 내부 에너지로 쓸 것이기 때문에 온도는 상승할 것이고 이때 압력이 감소하거나 일정하면 전체 연산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는 케이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과정으로 역시 얘도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단열이면서 이번엔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흡열, 발열로 표현할 수가 없고 팽창이라고 해볼게요. 단열이면서 팽창일 때. 팽창이면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 증가하면서 일을 해준 상황이므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온도도 떨어지고 압력도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다. 위에 적은 것대로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압축되는 케이스에서 압축되면 부피가 감소하죠. 부피 변화가 0보다 작다라고 할 것이고 그럼 내가 일을 받았을 때 받아서 다 내가 가지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럼 온도도 증가하고 대신에 압력까지 추가로 생각해 주신다면 압력도 역시 공간은 좁아졌는데 입자 운동은 더 활발했으면 당연히 벽에 더 많이 부딪히겠다. 그지? 압력은 증가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팽창하는 과정일 경우에는 팽창하면서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온도는 낮아지고 압력도 낮아진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팽창하는 단열 팽창 과정은 그래프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역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같이 해석해 볼 건데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기체가 한 일의 양 되는 거지 또. 여기가 기체가 한 일이죠. 팽창이니까. 그와 동시에 기체가 한 일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했었어? 기체가 한 일이 뭘 쓴 거야? 내 내부 에너지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곧 뭐라고? 내부 에너지 감소량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기체가 한 일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다.
다음 압축되는 과정도 한번 볼게요. 압축이니까 수평 기준으로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압축되면서 1 받았으니까 입자 운동은 증가해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등운선으로 올라타야겠다. 그지? 실제로 그때 공간은 좁아졌는데 입자 운동 활발하니까 벽에 더 많이 부딪힌다.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했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 압축이기 때문에 기체 1 한 거 아니고 기체가 받은 1이라고 했죠. 기체가 받은 1인 동시에 얘가 뭐가 된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될 거다 라고 했잖아.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등압 과정 있어요. 등압 과정. 얘는 이제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압력이 일정하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일 샤를 법칙에서 샤를 법칙만 남는 거거든. 온도분의 압력이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값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해야 되거든? 근데 보시면 온도가 증가할 거면 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지? 근데 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때 부피도 늘어난다는 일도 해야 된대. 내 에너지는 안 쓰고 오히려 늘어날 건데 난 밖에다 일도 해야 된대요.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렇지. 흡수해야 내 에너지도 늘리고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반대 가정은 내 온도가 떨어졌는데 부피도 줄어들었대. 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내부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 이상만큼의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역시 흡수랑 방출 과정 기준으로 볼 수 있겠는데 팽창으로 보는 게 낫나? 팽창이랑 압축 과정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등압이면서 팽창하는 과정 볼게요. 부피 변화가 0보다 클 때, 부피가 팽창할 때, 팽창하면서 온도도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어. 두 개의 관계식을 토대로 해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 그리고 일도 한다. 그러면 열을 당연히 흡수할 수밖에 없다가 된다라고 했죠. 열을 흡수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두 번째 케이스, 압축되는 경우에는 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내부 에너지도 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 온도도 감소하고 받은 일까지 다 빼앗기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내부 에너지 감소, 그리고 일도 0보다 작다로 표기해 주시고 그만큼 열을 방출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4개의 과정이 지금 다 끝나게 되는데 보시면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팽창할 경우에는 온도가 지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쪽 등온선에서부터 출발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안쪽 등온선에서 수직 방향 이동 없이 이렇게 이동해서 다른 등온선으로 안착해주면 얘가 등압 과정 중에 팽창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역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기체가 한 1인데요. 아까 기체가 1도 해야 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체가 한 1의 양이 무조건 흡수한 열량보다는 작다라는 거 아셔야 돼. 이 면적이 무조건 흡수한 열량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압축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적은 그래프의 역과정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더 높이 있던 등온선에서 안쪽 등온선으로 들어오면서 압축되는 케이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역시 여기가 기체가 받은 1인데 받은 1인 동시에 얘가 방출한 열보다는 작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적었던 등압 팽창 과정의 대표적인 예시가 구름 생성 과정인데요. 뭐 이렇게 고도가 높은 곳을 공기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공기덩어리들이 고도가 높은 곳을 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 중력의 영향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높이가 높아. 지구 중심에서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졌잖아, 그지? 멀어지게 되면 중력의 영향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대기 입자들이 적게 분포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 고도가 증가하면서 공기 덩어리들의 기압이, 미는 힘이 주위에 있는 공기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공기 덩어리의 상대적인 기압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기 입자들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날 미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상승한 공기 덩어리들이 미는 힘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되게 강한 애들이 되는 거거든. 미는 힘이 강한 녀석들이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주위에 몇 없는 공기 입자들을 확 밀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다는 건 힘을 가해서 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거니까 일을 한 거잖아. 그지? 공기 덩어리의 팽창이 일어나고, 팽창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온도가 하강한다.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응결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떨어집니다. 수증기가 물방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수증기의 응결로 뭐 구름이 생긴다. 얘가 중3 과정이에요. 중3 과정. 근데 이게 종종 예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무슨 과정이라고 방금 얘기했던 과정 중에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열 팽창 과정이에요. 열을 안 받았는데 팽창했다. 단열 팽창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예요. 요게 단열 팽창의 예시.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거 비슷한 예시가 아마 읽어볼 수 있는 걸로도 교재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84페이지에 뭐 구름의 생성하고 높새 바람 요렇게 두 가지 정도 있거든. 그거 한번 보시고 85페이지에 6문제 있어요. 빈칸 안 하셔도 되고 그 6문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 변화가 델타 V만큼 생겼다. 한 일회양은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 변화량의 곱의 형태. 그냥 요거 쓰시면 되는 거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했는데,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다. 맞고요. 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많은 거, 그리고 입자 운동 활발하게 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같을 때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이라서 2번은 틀렸겠고, 내부 에너지 절대 온도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 해서 2번만 틀렸다 해주시면 되죠. 다음 세 번째,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했는데, 열을 가했을 때 두 개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온도가 변한다는 건 곧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열을 공급받아서 뭘 하는 거야? 일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다. 그죠? 다음 4번에 얘 1법칙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가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 일의 양의 합이다 해주시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5,000과 2,000의 차니까 3,000 나오겠다. 그죠? 어려운 거 없고요. 5번에 보시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구름 생성 과정이 구름이 단열 팽창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얘가 단열 과정이 되겠고 2번에 압력 밥솥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압력 밥솥에 부피 변화 있어요? 없어요? 과정 일어날 때 부피가 팽창이나 압축되진 않을 거 아니야. 얘는 등적 과정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뜨거워지는 현상 했는데 공기를 넣은 건 맞지만 열을 주입해 준 건 아니잖아. 그죠? 세 번째, 역시 단열 과정에 해당합니다. 단열과 등적, 단열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 6번 볼게요. 6번에 그래프 4개 나와 있고 각각이 무슨 과정인지 보자 있는데 기억 한번 봅시다. 제일 단순하게 생긴 애들부터 좀 볼게요. 기억 한번 보시면 압력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뭐겠어? 등압 과정이구나 하시면 되겠고 니은 보니까 다른 것들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 디귿, 리을을 먼저 보고 봅시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피 변화 없기 때문에 얘가 등적 과정이구나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리을 보시면 대놓고 온도 일정이라고 써있고 등온선 1개밖에 없어요. 리을이 등온 과정 되겠고 남은 니은이 뭐였구나? 단열 과정이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4개 써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자료 1, 2번 있는데 자료 1번만 먼저 해보세요. 1번 같이 봅시다. 압력은 일정하였다라고 했고 실제로 나 그래프에서도 압력은 일정한 형태로 부피만 팽창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압력이랑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기체가 한 1의 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양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압력이 1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부피 변화량이 0.084예요. 얘가 얼마 나와? 기체가 한 1의 양이 8,400줄 나오겠다. 그지? 8,400줄이 나오고 1번부터 볼게요. 압력은 일정하다 맞고요. 압력은 일정하면서 얘 지금 팽창하는 과정 앞부분에서 우리 봤는데 등압 팽창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압력은 일정한데 기체 입자들이 팽창해서 외부에 일을 해줘요. 근데 충돌하는 횟수는 동일해야 된대. 부피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벽에 가하는 충돌하는 횟수는 동일할 거고 가하는 힘의 크기 동일할 거야. 그러면 기체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온도도 어떻게 돼? 온도도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유지 아니고 증가고요. 3번이 맞겠다. 그죠? OX5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은 벌써 구했죠. 8,400줄이라고 구했고 기체가 한 열이 5kcal라면 했는데 칼로리를 지금 줄 단위로 환산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총 얼마의 열을 가한 거야? 21,000줄을 가한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공급한 열하고 한 1의 양의 차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를 구하면 얼마예요? 12,600 나오겠다. 그지? 12,600 구하셨으면 잘 구하신 거고 4번에 팽창하면 일을 한 것이다. 1번 맞고요. 수축하면 일을 받는다도 맞는 거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방금 우리 내부 에너지 변화량 구했지만 한 1의 양, 받은 열하고 한 1의 양의 차로 구했기 때문에 열량하고 동일하다 해주시면 이를 무시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X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2번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가는 피스톤 고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피 변화가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가가 등적이면서 흡열이죠. 일은 없을 건데 열을 흡수하게 되면 그게 모두 나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흡수한 열이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 해주시면 1번은 가가 되겠죠. 다음 나에서는 보시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등압이면서 열을 흡수하는데요. 등압이면서 흡열 또는 팽창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1번에 2번이 뭐 어차피 하나 남았지만 나가 되는 거죠. 가하고 나에 동일한 열량을 가했을 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큰 것은 했는데 기체의 압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등적 흡열 과정이다라고 하면 부피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온도 증가하면서 역시 압력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나과정 같은 경우에는 압력 변화가 없는 과정이라고 했었잖아. 가에서는 압력 증가해버렸는데 나는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압력이 가에서가 더 크겠죠. 다음 니은에서 한번 보시면 동일한 열을 공급했을 때 가는 다 내부 에너지 변화했을 건데 나에서는 1도 해야 되잖아. 그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누가 더 많겠어? 가에서 더 많겠죠. 그럼 온도 변화도 가에서 더 많은 거겠다. 니은 디귿이 바로 연결이 되겠고, 리을 보시면 가는 등적 과정이니까 1이 아예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음 3번에 1번 가에서는 한 1의 양이 0이다. 맞죠? 다음 2번에 가에서 기체의 압력 증가 맞고요. 3번에 온도 일정하게 유지 아니고 증가는 하지만 가보다 적게 증가인 거죠. 3번이 X죠. 그 다음에 92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연력학 2법칙이 있어요. 1법칙이랑 2법칙을 구분을 좀 해볼 건데 2법칙 나오면서 가역과 비가역이라고 있어. 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어났던 과정의 역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롤러코스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이동을 하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가만히 놓여있던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B라는 지점까지 갔다가 우리 앞서 나왔던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태라고 친다면, 마찰이랑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A가 있던 높이까지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잖아. 그지? 이게 가역 과정이야. 원래 B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의 높이까지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가역, 역과정이 성립한다가 되는 건데, 방금 얘기했지만 마찰이랑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케이스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케이스야, 그렇지 않은 케이스야. 마찰과 공기저항이 우리 일반적으로 존재해야 돼. 존재하잖아. 그치? 얘는 자연스러운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자연현상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역 과정은 어떤 현상에서 그냥 역이 성립하는 과정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체로는 부자연스러운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찰,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그럴 때의 물체의 운동 뭐 이런 식이야. 거의 대부분의 예시가 가역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가역 볼게요. 비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거야. 현상의 역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죠. 예를 들면 향수 분자들, 향수를 이렇게 뿌렸어. 그럼 향수 분자들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확산 현상이잖아. 그지?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과학에서 이제 배우셨겠지만 확산이나 삼투가 일어날 때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소모값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 상황들은 비가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알아서 한 점으로 다시 모이는 상황은 억지로 만들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역이 성립하는 과정은 아니다 라고 표현할 거거든. 대부분의 자연현상들이 여기 나와 있는 비가역에 속합니다.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열의 이동 방식 같은 것들 다 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만 주로 존재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건데, 요 확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떤 물질의 고농도에서 저농도라는 방향성이 있고, 열 같은 경우에 열의 이동도 고온에서 저온이라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연력학 2법칙이야.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는데
에너지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었어요. 그지? 연력학 2법칙은 에너지 이동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얘는 대부분의 자연 현상이 다 비가역의 형태라고 합니다. 비가역으로 구성되면서 주로 질서가 없어지는 체계로 일어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특정 방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산이 일어날 때에도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퍼지면서 공간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건 좋아해요. 근데 한 점에 모이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드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무조건 질서 없는 체계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법칙이고, 그 이유는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어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방금 얘기한 확산의 역과정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냥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지. 무조건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만 자연현상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체의 확산이라든지 열의 이동, 공기 중에서의 진자의 운동 3가지 예시 정도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죠. 다양한 표현하면서 93페이지에 그 빈면 그림 위쪽에 보시면 방향성이 있다든지 열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들 나와 있어요. 거기 중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 열 효율이라는 게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열기관의 열 효율 볼게요. 열기관의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열기관은 열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 열을 받아서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열의 정의가 무조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분자 운동에너지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100% 일로 전환되면 열의 정의에 위배돼요. 방향성이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해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일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100%가 되는 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도 아니고 열의 정의에도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 효율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그 9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확률과 연력학 법칙 하면서 나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을 막 이해해야 된다, 뭐 n개, 몇 개, 뭐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처음에는 여기에만 기체 분자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기체 입자들이 B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진공 상태인 공간 안에 넓게 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A에서 B로 기체 입자들이 이동할 때 그때 기체 입자들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일을 한 거냐라고 물어봐요. 맞나요? 기체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일을 한 건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왜? 일을 해줄 대상이 있어 없어? 여기 뭐라고 했어? 진공이라고 했잖아.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한 일의 양 없습니다. 일 없는 거야. 이게 일을 한 거냐고 물어보는 케이스들 있는데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그림 보고 그냥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도 같이 볼게요. 열 효율을 계산을 이렇게 해요. 공급한 열 대비해서
공급한 열 중에 1로 전환된 정도가 얼마인지를 열 효율이라고 할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거니까. 그런데 열의 정의에 따라서 공급한 열 중에 반드시 일부는 무조건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을 방출시키는 과정으로밖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열 2법칙 방금 배웠습니다. 그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급받은 열하고 온도가 낮은 쪽으로 방출하는 열의 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얘를 1-뭐 Q1분의 Q2이다.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도 쓰고 있고, 열 효율 얘를 100을 곱해서 %의 형태로 쓰기도 하고 0. 몇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라고 쓴다고 해서 뭐 틀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열기관이 있어요. 실제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무질서도를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 얘가 0인 거, 증가가 없는 열기관이 존재한다면 하고 만든 것을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열기관은 카르노 열기관이다. 이렇게 하나 두고 이 카르노 열기관 같은 경우에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열기관들 중에서 가장 열 효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얘가 열 효율이 최대입니다. 무조건 얘가 제일 높아. 이것보다 높은 기관은 없고요. 그런 이 카르노 열기관조차도 열 효율이 100%가 되지는 못합니다.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열에 대한 식으로 쓰지 않고 온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의 온도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열기관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그냥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녀석은 아니다. 아래 보시면 연구기관이라고 두 개가 나와 있어. 1종 연구기관과 2종 연구기관 있는데 1종하고 2종이 둘 다 1종 연구기관은 1법칙에 위배돼.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애. 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2법칙에 위배돼서 만들 수 없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법칙에 위배된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잖아. 그죠?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추가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를 안 줘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1법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야. 다음 2종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력학 2법칙은 열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그죠? 그런데 연력학 2법칙에 위배되는 2종 연구기관이면 온도가 낮은 쪽을 저열원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2종 연구기관이라고 해요. 열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시 얘도 만들 수 없는 열기관에 속한다. 그냥 우리가 만들고만 싶어 하는 연구기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95페이지에 있는 것도 6문제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이제 그 진공이 공간으로 공기 입자들이 퍼져나가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역 과정 아니고 비가역 과정이고, 저절로는 되돌아오지 않지만 에너지 쓰면 되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저절로 안 되돌아오는데 에너지 쓰면 가능하다. 라서 XOX가 되겠죠. 다음 2번에 비가역 과정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가역 과정이 아닌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역 과정은 되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을 골라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만 가역이고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비가역입니다.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다 비가역이에요. 다음 3번에 고열원과 저열원을 접촉시켰을 때 저열원에서 고열원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1법칙에는 문제가 없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에는 에너지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소멸이나 생성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동 방향이 역방향이 되었으므로 이 법칙에는 위배된다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4번에 온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는 열이 이동할 수가 없고요. 2번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 평형 상태에 맞고 열 평형에서 다시 역방향으로 열이 서로 나뉘어지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1번만 틀렸죠. 다음 5번에 방출한 열이 600줄이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해준 일의 양이 400줄이 되겠다. 그죠? 그랬을 때의 열 효율은 1000분의 400이 되기 때문에 0.4 또는 40%이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간혹 이 방출한 열을 그냥 1로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헷갈리지 말고 문제 잘 봐야 됩니다. 다음 6번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맞고요. 100% 열 효율은 없다도 맞고 2번에서 이게 맞다고 했으니까 3번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3번만 틀린 거죠. 자료 1번만 먼저 보면 지금 이 그림은 열 2법칙에 대한 그림이죠. 방향성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산이에요. 1번 문제의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2법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2법칙이고 낮기 때문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2번에 확산을 설명하는 거면 역시 2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기억, 연력학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법칙에 대한 내용이므로 기억 보기는 안 되겠고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 3번의 기체의 확산 과정, 역으로 한 점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 과정 맞고요. 시간 지나면 골고루 퍼진다도 맞겠고 얘 일을 하는 과정 아니라고 했었죠. 3번 X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서 4번도 X죠. 자료 2번 이어서 해보세요. 봅시다.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흡수한 열분의 해준 일의 양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2번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을 골라라 했는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원점에서 더 먼 등온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A에서 B는 적절하겠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등온선의 변화 없기 때문에 B에서 C 같은 경우엔 내부 에너지 일정이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 당연히 안 되고요. D에서 A로 가는 과정 역시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 한 개만 해당되겠다. 기억만 되죠. 다음 3번에 1번 열효율 100% 열기관 못 만든다. 맞고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그림에 대놓고 써 있어요. Q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 보기 안 되겠고 3번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열 출입 없어요. A에서 B도 열 출입 없단 말이야. C에서 D로 갈 때 팽창하면서 온도는 감소했어요. 열 출입은 전혀 없고 내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한 거다. 3번 맞고요. 4번에 방출한 열 Q2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1, 2번이 틀리고 3, 4번 맞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그 87페이지에 문제가 6개 있는데 요 홀수 문제만 먼저 풀어보세요. 87페이지에 1, 3, 5번. 봅시다. 1번에 열은 온도 차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억보기 맞겠고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도 맞고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다까지 다 맞는 거죠. 5번이겠죠? 다음 3번에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설명했는데 기체가 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한 일의 양의 합과 같다. 맞고요. 열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도 맞고요. 등 적과정이면 부피 변화가 없잖아. 부피 변화가 없으면 한 일의 양이 0이고 받은 일도 없는 거다라고 했었죠. 디귿만 틀리고 기억, 니은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없는 과정이에요.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가 되겠고 부피 변화가 없는 등 적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 증가, 온도 역시 증가하는 과정이죠. 온도 유지 아니고 증가합니다. 보시면 일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온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열을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겠다 해주시면 니은 디귿이 맞는 거 5번이죠. 2, 4, 6번도 해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2번은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00이니까 곱해주시면 기체가 한 일의 양이 400줄 해서 3번 나오겠죠. 다음 4번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흡수한 열이 1.5하고 10의 4제곱이 되겠고 기체가 한 일의 양이 3이랑 10의 5제곱 하고 부피 변화량이 보니까 0.0 이만큼 생겼네요. 차를 구해주시면 이게 4번 나온다고 하더라고. 4번 나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6번에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했어. 압력이 일정하게 등압이면서 팽창하는 과정이네요. 압력은 일정하대. 부피가 증가했는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 벽에 가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겠죠. 내부 에너지도 증가, 부피 늘어났으니까 일도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은 당연히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다.까지 바로 연결되시면 됩니다. 평균 속력 증가 맞고요. 온도 높아지는 것도 맞고 흡수한 열은 외부의 한 일뿐만 아니라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까지 쓰여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안 되겠죠. 답이 3번이죠. 넘겨서 7번, 9번 먼저 해보세요. 보시면 가에서는 그냥 이상적인 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리콘이 외부와 평형을 이뤘다라고 했어. 외부에서도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받고 있는 압력은 대기압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나에서는 추가 누르는 힘까지 같이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기압에다가 추가 누르고 있는 힘을 이 피스톤에 분산시켜주면 되겠죠. 추의 무게를 분산시킨 값이 추가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나에서 피스톤이 내려가는 동안 했어요. 압력이 현재 증가한 상황 맞고요. 니은에 외부로부터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는다도 맞고 열 출입은 지금 없어요. 단열된 상태에서 압축된다. 단열 압축 시에 모두 받는 일이 나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니까 증가한다. 다 맞는 거 5번이죠. 다음 9번은 자료 2번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가가 등적 과정이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등압 과정이라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더 큰 쪽은 가가 되겠고 흡수한 열이 모두 뭐 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로만 쓰이기 때문이죠. 흡수한 열이 일로는 하나도 전환되지 않기 때문인 거지. 아래 8번, 10번도 해보세요. 8번 볼게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했는데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오로지 뭐만 보면 돼요? 절대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A 상태에서 절대 온도 T0고 C 상태에서 2T0고요. B에서도 역시 절대 온도 T0고 C 상태에서 2T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똑같다 맞는 거죠. 다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은 A에서 C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없어요. 이 V0로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는 0입니다. 당연히 뭐보다 크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지. 다음 디귿의 열 에너지 흡수량은 A에서 C로 가는 과정 같은 경우엔 일 하나도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C로 갈 때 흡수한 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밖에 없어.
근데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 흡수량이 A랑 똑같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생기면서 보시면 부피 변화도 있기 때문에 1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A에서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둘이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흡수한 열에다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한 1까지 더해줘야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커? B에서 C 과정 갈 때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도 안 되는 거다. 그죠? 기억 하나만 맞는 거지. 다음 10번 볼게요. 10번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더니 했어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대. 등온 과정이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줘야지. 그럼 보일-샤를 법칙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보일 법칙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니은 보기는 맞겠고 흡수한 열은 온도 일정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로는 하나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열 흡수하면 다 1로 전환되어야 된다. 맞는 거죠. 니은 디귿입니다. 넘겨서 역시 여기도 홀수 번호 11, 13, 15번 해보세요. 봅시다. 11번에 기체가 압축되는 상태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죠. 기억 보기 안 되겠고 이를 받았는데 열 출입은 없기 때문에 다 내 에너지가 되는 거라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맞고요. 기체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서 운동 활발하게 하지만 공간이 좁아졌으면 벽에 부딪히면서 힘 더 많이 가할 것이기 때문에 압력 증가한다. 니은 디귿이 맞는 거죠. 다음 13번 볼게요. 13번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 이런 내용 알려줬고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단열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단열 과정이 아니고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죠. 다음 니은 보기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부피는 일정한데 부피 변화는 없대요. 근데 보시면 온도도 지금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는 과정이다. 일은 안 할 건데 온도 증가했다. 내부 에너지 증가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야 내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이 맞고요. 온도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디귿 보기까지 맞는 거죠. 기억만 틀린 거 니은 디귿에서 4번 해주시면 되죠. 다음 15번 볼게요. 두 개의 과정이 있어. 가 과정과 나 과정이 있는데요.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가 과정을 통해서 이동할 때 등온선 위에서 벗어나서 원점에서 더 먼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의 등온선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케이스 기억 보기 맞죠? 다음 가 과정에서는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요 면적이죠. 다음 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나 과정은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 그래서 나 과정에서 한 일의 양은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지 않고요. 가 과정에서가 더 많은 거죠. 다음 가하고 나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는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최종적으로 A에서 D 상태로 온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과정에서 모두 최종적인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 그러면 흡수한 열은 곧 뭐에 비례해요? 한 일의 양에 비례하는 거란 말이야. 온도 변화가 최종적으로 없잖아. 나중에 내부 에너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곧 흡수한 열이 한 일의 양하고 완전히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일의 양이 가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 에너지도 서로 같다가 아니고 가가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죠. 기억만 맞는 1번이지. 12번, 14번도 해보시는데 12번에서는요. 피손을 잡아당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체가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열을 안 받았는데 부피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열역학 과정 중에 단열 팽창 과정처럼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세요. 12번, 14번 해보세요. 지금 봅시다. 12번에서 원래는 이제 대기압이랑 평형 상태였을 거야. 근데 피스톤을 이제 잡아당겨서 변화를 주었을 때까지만 본 거야.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뭐 그것까지는 안 본 거고. 쌤이 이 과정을 열 출입이 없이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단열로 보면 된다라고 했고, 잡아당겨서 공간이 확장됐기 때문에 팽창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거든. 그랬을 때 열역학 과정 기준으로 본다면 단열 팽창했을 때 내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팽창하면서 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입자 운동 둔해지게 되고요. 입자 운동 둔해지면서 압력도 감소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안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압력이 감소했고 입자 운동이 둔해진 상태라면 대기압이 미는 힘이 더 강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처음에 잡아당겨 놓았더라도 얘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입자 운동 둔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대기압이 미는 힘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는 갈 거야. 근데 그러기 전 상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원상복구 될 수 있는 그 상태만 물어보는 겁니다. 단열 팽창 기준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보기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4번으로 와볼게요. 14번에 처음에는 압력이 동일한 상태이다 라고 알려줬어. 그랬다가 나중에 열의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가에서 나로 가면서는 A가 B를 미는 힘이 현재 더 강해진 상태가 보여요. 그지? 그러면 A가 B보다 압력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미는 힘이 더 강하니까 A가 압력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고 미는 힘이 강해졌다는 건 입자가 벽에 부딪혀서 가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더 커졌고 충돌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A의 입자 운동 정도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한 상황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온도가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어? B로부터 뭘 받은 거야? 열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A의 온도가 올라간 거겠지. 근데 열은 무조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처음에 온도가 더 낮았겠죠. 기억 보기 초기 상태에서 기체의 온도는 A가 더 낮다죠. 니은 보기 가에서 열은 A에서 B가 아니고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가 미는 힘이 강해진 거다라고 했었죠. 다음 디귿 보기 미는 압력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압축되는 거다. 디귿 하나만 맞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는 4문제 있는데 16번 제외하고는 예시 같은 문제예요. 4개 한번 같이 해보세요. 16번 볼게요. 과정 1 같은 경우에는 등온 팽창 과정이에요. 자기 에너지 안 쓰면서 팽창이니까 일은 한다. 맞고요. 과정 2에서는 온도가 더 낮은 등온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 맞겠고 과정 1하고 과정 3 같은 경우에는 등온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감소 아니고 일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다.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가열을 했다가 얼음물 속에 넣었더니 병이 찌그러졌다 했어. 얼음물 속에 들어가면서 일단 열 빼앗겼겠죠? 열 빼앗기겠고 찌그러졌다면 이제 압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를 받은 상태야. 이를 받았지만 얼음물에서 열 평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기억 보기 볼게요. 찌그러졌으니까 이를 받았다. 맞고 얼음물이랑 열 평형 이루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맞고요.
일은 열 에너지랑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가 아니고 받은 일까지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받은 일을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안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만 있는 3번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18번에 단열 압축이라고 했어. 손잡이를 눌렀을 때 압축을 시키면서 단열 압축시켰을 때 입자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맞죠? 공간은 좁아지는데 입자들이 벽에 충돌하는 횟수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입자 운동 에너지 증가합니다. 압력이랑 온도가 모두 증가하기 때문 해주시면 되고 니은 보기에 한 일의 양이 열출이 없기 때문에 모두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고요. 압력 일정 아니고 압력 증가라고 했죠.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 다음 19번에 탄산음료 병을 열 때 수증기의 응결 나왔네요. 구름 생성 과정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되는 거죠. 압력밥솥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등적 과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해당 없고요. 단열 과정 볼 때 니은 보기에 구름 생성 과정이 있어요. 지표가 가열돼서 얘는 열을 받아서 생기는 과정이구나 하지 말고 올라간 뒤에 생기는 변화 볼게요. 팽창하면서 응결이 일어난다. 니은 보기 동일한 예시 되겠고 높새바람도 구름 생성 과정하고 같은 예시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니은 디귿 보기 해주시면 되겠죠. 넘겨서 실력 어파트에 1번, 3번 있어요. 요거 두 개 먼저 해보세요. 1번, 3번. 보자. P를 밀어서 기체를 압축시킨다 라고 하면 맨 처음에 A가 단열 압축돼요. 그럼 처음에는 두 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가 동일했었지만 A가 단열 압축되면서 압력이랑 온도가 증가하고 부피는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에너지 증가했기 때문에 B를 미는 힘이 강해져서 B에게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는데 열은 가하지 않게 되죠. 단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A가 B의 단열 압축을 시도합니다. 언제까지? 둘의 압력의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인 거죠. 그러면 B의 단열 압축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래서 처음에 외부에서 일을 받았을 때보다는 압력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둘이 압력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일 때는 처음에 A가 일을 받았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압력에서 평형을 이루겠다. 그죠? 기억 보기 볼게요. B도 당연히 A로부터 단열 압축되면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증가한다. 맞고요. P의 이동거리와 Q의 이동거리가 동일하면 A가 받은 일을 B한테 전부 다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둘이 압력의 평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일 중에 일부를 B한테 해주는 거라서 A가 받은 일의 크기가 더 크겠죠. A도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디귿 보기에 P가 A의 한 일은 모두 A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아니고 A하고 B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A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 값이 일부 B한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보기 하나만 맞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3번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라고 했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 볼게요. A에서 B가 단열 과정인데 단열이면서 팽창 과정이에요. 얘가 일을 하는 과정이죠.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는 없으면서 압력이 증가했대.
부피 변화 없으면서 압력 증가하면 계속 똑같은 거 나옵니다. 부피 변화 없고 압력 증가, 온도는 증가했구나. 그럼 B에서 C로 가면서 열을 흡수한 케이스가 되겠죠. 다음 C에서 A로 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압이면서 압축 과정이 되겠다. 이때는 이를 받는 거죠. 그럼 봅시다. 한 일의 양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갈 때 면적 요만큼이야. 이게 한 일의 양이고, 받은 일 같은 경우에는 받은 일이 이만큼이죠. 그럼 뭐가 더 커? 받은 일이 더 크잖아. 그럼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외부에 일을 한다가 아니고 일을 받았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안 되겠죠? 다음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단열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일정이 아니고 내부 에너지 써서 일한 거니까 감소라고 해줘야 맞는 거지. 다음 C에서 A로 가는 과정, 등압 압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을 받는데 압력 변화가 전혀 없대요.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에너지로 증가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오히려 내 에너지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경우라서 얘는 열을 방출하는 케이스다가 맞죠? 디귿 하나만 맞습니다. 답이 2번이죠. 아래 2번, 4번도 해보세요. 2번 볼게요. 처음에는 부피와 온도가 동일한 상태이다 라고 했고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는 건 얘 보고 뭐도 알으라는 거야? 피스톤이 정지면 두 물체의 압력의 평형 상태까지도 같이 준 거죠. 가에서 부피랑 온도만 동일한 게 아니고 압력도 동일하다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나 상태에서 B로부터 열을 추출해냈단 말이야. 그럼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벽에 충돌할 수 있는 횟수가 감소하다 보니 압력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죠? 압력이 감소하면 나에서는 압력이 A가 B보다 더 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A가 B를 압축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죠? 나에서는 단열 압축이 생기겠죠. B 기준으로는 단열 압축, A 기준으로는 단열 팽창이 되는 거다. 그죠? 여기가 압축, 여기가 팽창인 거지. 그래서 A의 부피는 가에서보다 더 커진다. 맞고요. 니은 보기에 B의 압력은 지금 압력이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A가 미는 힘에 의해서 압축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가에서보다 압력이 작아졌다. 맞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면 둘이 이제 압력의 평형을 다시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볼게.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뒀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A가 적당히 밀어서 팽창하고 B도 압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압력의 평형이 맞춰졌을 거 아니야. 그치? 서로 미는 힘이 맞춰진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압력이 동일한데 부피는 누가 더 커요? A에서 팽창했기 때문에 부피가 더 크잖아. 그럼 온도도 어때? A에서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으면 내부 에너지도 A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디귿 보기는 안 되겠죠?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 상태에서는 맨 처음에 고정한 채로 열을 가해했어요. 고정한 채로면 부피 변화가 없이잖아. 그럼 등 적이면서 흡열을 해서 온도가 높아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 등 적 상태에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나중에 등 온 과정으로 부피를 V1에서 V2까지 팽창시켰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 V1 그리고 여기가 V2이다 해볼게. 나중에 뭐 압력은 동일한 상태가 됐네요. 다음에 나도 역시 그래프 그려볼게.
얘는 그냥 처음부터 등압 팽창 과정으로 해서 부피를 V2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어. 이렇게 하겠대요. 그랬을 때 기억 보기 봅시다. 압력 같은 경우에는 압력은 가과정에서 압력 지금 더 높아졌잖아. 그지? 등 적이면서 흡열했을 때 압력이 더 높아진 상태이다. 기억 보기 맞고요. 기체가 한 1회양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는 T2라는 온도 기준의 등온선 아래의 면적이 되겠고 나에서는 면적의 크기가 어때요? 더 작잖아. 그지? 이만큼 차이 나는 상황 아니야. 누가 더 커요? 가에서가 더 크다가 되겠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다음 디귿 보기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초기에 시작하는 온도 T1이고 나중 온도 T2 그리고 가에서도 초기 시작 온도 T1이고 나중 온도 T2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가, 나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죠? 가하고 나에서 내부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은 뭘 비교하면 돼요? 가하고 나에서 한 1의 양을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니은 보기에서 1의 양이 누가 더 크다라고 했어? 가에서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가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흡수해야 되는 열량도 가에서가 더 크다가 맞겠죠. 다 맞는 거 5번이지. 어, 97페이지 와서 여기도 문제 있어요. 1, 2, 3, 4번 먼저 해보세요. 보자. 1번에 공기 중에서는 뭐 공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멈추게 된다 뭐 이런 과정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다 비가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가역 과정이다 맞고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어서 멈추는 것 맞고요. 무질서도가 멈추었던 게 다시 움직인다 라고 하면 감소하는 게 맞죠. 움직이던 게 멈추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다 맞는 거 5번입니다. 다음에 가에서 나로 갈 때 무질서도는 동일하다가 아니고 나에서가 지금 더 무질서한 상황이죠. 무질서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엔트로피가 가보다 크다가 맞고요. 자연에서는 나가 스스로 가가 되지는 않고 가가 스스로 나가 될 수만 있는 거다. 니은만 맞겠죠? 다음 3번 볼게요. 확산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확산되었던 게 다시 한 점으로 모이지는 않는다. 얘는 열 이법칙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 열 이동에 의한 온도 변화 기억 보기 적절하겠죠. 다음 니은 볼게요. 외부에서 흡수한 열이 100% 일이 될 수 없다도 역시 이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열의 이동 방향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음 연구기관 만들 수 없다라고 했었죠. 기억 니은이 맞는 3번이죠. 다음 이 법칙에 대한 설명. 온도가 높은에서 낮은으로 이동하지만 역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맞고요. 마찰이 있는 빗면을 따라서 내려온다.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가역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열 효율 100% 안 된다도 맞고요.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있어. 전체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엔트로피는 무조건 무질서도라고 했었고 연력과 과정이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이 반드시 존재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아니고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긴 한데 어쨌든 감소하지 않는 게 맞기는 합니다. 조금 애매해. 정확하게 쓰자면 증가한다가 좀 더 좋죠. 그 다음에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이 아니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답을 고르자면 5번이긴 한데 4번도 조금 더 정확하게 쓸 수는 있겠다 해주시면 되겠고 뒤쪽 넘겨서 6에서 10번도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6번에 열 효율은 Q1분의 Q2면 방출한 열이기 때문에 얘 안 되고 W가 되겠고 방출한 열이 0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는 방출하고 일부는 일을 하는 거죠. 3번이 맞는 거고 열 효율이 클수록 저열원으로 적은 양의 열을 배출하는 거고
열을 1로 바꾸는 기관이고 반대로 된 거죠. 답은 3번. 다음 여기 7번 볼게요. 7번에 외부에 1000줄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 2,500을 받아서 1000줄을 일을 한대요. 열 효율이 얼마지? 열 효율이 40%죠. 열 효율이 0.6%다 하면 바로 틀린 거죠. 0.4니까. 기억 보기 한번 순환하면서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방출한다라고 했었잖아. 일하는 거 아니면 방출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 기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죠? 변하지 않는다 해줄 거고 그 열원에서 흡수한 열하고 저 열원으로 방출하는 열이 같을 수는 없는 거지. 기억 보기만 맞습니다.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열효율, 최대 열효율 같은 경우에는 얘 최대 효율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이상적인 열기관이 카르노 기관이라고 했었어. 그죠? 열효율을 굳이 따지자면 온도가 높은 쪽이랑 온도가 낮은 쪽에서의 그 차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얘가 4분의 3이니까 효율이 얼마 나와? 25%이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 9번 보시면 열효율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열효율이 더 높다만 보시면 돼요. 뭐 계산할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열효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한 일의 양은 지금 동일하게 0.32라고 되어 있거든. A가 1로 전환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한테 공급해준 열의 크기가 A한테 공급해준 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라지 2보다는 더 많은 양의 열을 흡수했을 것이다가 맞고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흡수한 열하고 한 일의 양의 차가 저 열원으로 방출한 열이다 맞는 거고 디귿보기 같은 양의 열을 흡수한다면 A가 열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한 일의 양 A가 더 많을 것이다 해서 다 맞다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10번 볼게요.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흡수한 열이 Q1이고 방출한 열이 Q2이다 라고 했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어요. 등접 과정인데 기체 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거 보니까 얘 열을 흡수해서 벽에 부딪힐 수 있는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된 과정이구나로 보이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 한번 보시면 B에서 C로 갈 때는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늘어났잖아. 얘는 등압 팽창 과정인데 등압 팽창 과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외부에 일도하는 과정이었어서 얘도 흡열 과정이었어. 그래서 두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흡수한 열 총합이 Q1인 거죠. 그러면 방출하는 열은 오로지 이 과정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야? Q2라는 열을 방출하겠다는 C에서 A로 가는 과정이다. 기억 보기 맞겠고. 다음 니은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Q1이 아니고 Q1은 전체 흡수한 열량인 거고 B에서 C로 가면서는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Q1보다는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 다음 열기관의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흡수한 열이 Q1이 되겠고 기체가 한 일은 이 그래프의 면적 되겠죠. 이 면적이 얼마야? 여기가 2P0고 여기 높이 부분이 2V0이기 때문에 삼각형 면적 구하시면 2P0, V0이다. 디귿보기 맞는 거다. 그죠? 니은만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거 아닌데? 이거 그림이 없구나. 요거 같이 볼게요. 열 효율이 0.25라고 했고 기체가 한 일의 양이 200줄이래.
200줄이 한 1회양일 때 열 효율이 0.25면 기체가 총 흡수한 열량 같은 경우에 총 흡수한 열량은 한 1회양의 4배가 되어야겠죠. 800줄 되겠다. 그치? 그러면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150줄이래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 한번 보시면 부피 변화가 없단 말이야.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이면서 얘가 지금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야. 그때 흡수한 열량이 얼마? 150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800줄 중에 150줄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 안에서 흡수된 것이므로 B에서 C로 갈 때 800을 모두 흡수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150은 여기서 흡수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 안에서 아무리 열을 많이 흡수한다 라고 하더라도 650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 아니야. 기억 보기는 안 됩니다.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얘가 등 온이면서 팽창하는 과정인 거 아니야. 온도가 일정하면서 팽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 안 쓰고 열을 흡수할 거라서 여기도 흡열 과정이 되겠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으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가 방출하는 과정이 되는 거다. 그리고 D에서 A로 갈 때 역시 내부 에너지 쓰지 않고요. 내부 에너지 쓰지 않으면서 E를,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150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C에서 D로 갈 때에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150줄만큼 생긴다 라고 봐도 온도 변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50이 아니고 15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등 온이면서 압축 과정이기 때문에 내 내부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고 E를 받았다. 받은 일이 어디로 가? 내가 방출한 열량과 똑같다 해서 디귿 보기 하나만 맞다 해주시면 됩니다.